교과서 180조 근대 사상의 유입과 사회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에는 이제 여러가지 근대 사상이 확산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상하이에서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조소왕과 같은 전설적인 독립운동가들이 1917년 이제 대동 단결 선언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왼쪽에 이제 사료 읽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걸 이제 발표해서 국민 주권의 공화주의 이념을 이제 공식 문서하게 됩니다. 자, 이 선언은 바로 이제 3.1운동의 배경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 3.1운동 직후에는 자,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그리고 이제 여성의 권리와 지위 향상을 꾀하는 이제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이러한 이제 근대 사상이 확산되면서 20년대는 이제 다양한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이제 일어났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년대 이제 청년운동, 소년운동, 형평운동, 여성운동, 그리고 이제 우리말과 우리 역사 연구에 대해서 이 시간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근대 사상이 확산되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청년단체, 청년운동부터, 다양한 사회운동 중에서 청년운동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이제 민족의식이 높아지고, 또 이 민족운동에서 청년 학생의 역할이 이제 새롭게 인식되면서 이 청년단체가 이제 급증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사회주의의 영향을 이제 받기도 하죠. 그래서 20년대는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청년단체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울 청년회 같은 뭐 사회주의 계열 단체도 이제 있는데, 결국 이제 1924년에 자, 이 조선 청년 총동맹이 이제 이 조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어 있던 청년단체가 이 조선 청년 총동맹의 이름으로 이제 통합되면서, 이 단체는 이제 청년계 민족 유일당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청년단체들은 20년대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소년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년운동에 앞장섰던 단체는 이 천도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학을 천도교로 계칭한 분이 바로 손병희죠. 그 손병희의 사위가 바로 이제 방정환 선생인데요. 이 방정환 선생이 이제 그동안 뭐 이놈, 어린 것, 뭐 애새끼, 아이 이렇게 이제 불렸던 그런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어린이라고 하는 호칭을 처음 제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5월 1일이죠. 처음에는 어린이날을 이제 제정하고, 어린이라고 하는 이제 잡지를 발간해서 자, 이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지위 향상 운동을 이제 벌였던 자, 소년운동. 자, 방정환 선생의 자, 뭡니까? 이 소년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 어린이라고 하는 어린이날 관련된 포스터를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월 5일로, 광복 이후에는 이제 5월 5일로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5월 1일이었죠. 자, 다시 이제 형평운동으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형평운동. 자, 이 형평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형자에다가 이제 이 공평할 평자죠. 저울처럼 이제 공평한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인데, 자, 이것은 이제 백정들이 일으킨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이 갑오개혁으로 법적인 신분 차별은 사라졌지만, 백정에 대한 그러한 차별은 이제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서, 이 진주, 자, 여기 이제 도시 이름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주. 이 진주에서, 자, 이학찬 등이 중심이 돼서, 자, 조선형평사라고 하는, 자, 백정단체를 조직해서, 자, 백정의 차별철폐, 권리 보장을 이제 주장했던 운동이 바로 형평운동이다. 여러분들 이 이학찬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이 백정은, 당시 이제 어떤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냐면은, 일제강점기에 이 백정을 호적에 등재하면서 자, 그 사람 이름 앞에 도한 또는 이제 이렇게 붉은 점을 찍어서 자, 백정임을 표시한 거죠. 이 도한이라고 하는 것은 도축하는 놈이다, 가축을 도살하는 놈이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이제 붉은 점을 찍어서 은근히 이 백정을 갖다가 이제 차별 대우를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이 백정의 자식들과 함께 공부하기를 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녀의 학교 입학도 거부되고, 또 학교에 들어간 이후에도 이제 차별을, 같은 학교에서 이제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지 못하는 등 이런 차별을 이학찬이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선형평사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자, 이 백정들에 대한 차별 철폐, 권리 보장을 이제 주장을 했었다. 자, 이것이 이제 형평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형평운동과 관련된 자료는 바로 이거죠.
바로 이제 이 조선 형평사 대회 제6회 정기 대회를 알리는 그런 포스터인데요. 여기 보면 한국어로 한글로 형평이라고 써 있죠. 자, 이 포스터가 나오면 당연히 형평운동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본에서 차별받는 불황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 수평사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 조직을 만들었는데 1923년 이 수평사에서 한국 형평사와 연락을 하자는 이제 안건을 이제 통과시켰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래서 이 일본에 차별받던 불황민들이 만든 수평사와 한국의 형평사가 이제 연대하려고 했었다.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여성운동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여성 해방을 목표로 자, 이 여러 여성 단체가 이제 결성이 되는데 뭐 조선여자교육회, 조선여자기독교 청년회, YWCA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단체인 여성동호회 이런 단체들이 있었는데 1927년 5월에 자, 신간의 결성에 자극을 받아서 자, 바로 이제 여성계의 민족 유일당인 자, 근우회가 이 탄생을 합니다. 자, 여성계의 민족 유일당이고 신간회의 자매단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여성계의 민족주의 단체와 사회주의 단체가 이제 결합을 해서 바로 이제 이 근우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고, 자, 이 근우회는 조선 여자의 공고한 단결과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민족 협동 단체고, 그리고 이제 신간의 자매 단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 근우회도 이제 신간회가 1931년에 해산당하면서 근우회도 이제 이 그 31년에 이제 해산됩니다. 자, 1920년대의 다양한 사회운동은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한 대로 핵심 내용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써놓은 부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말과 우리 역사를 연구하다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교과서에 중요한 내용을 중요 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넘어가면 자 180쪽이 되겠죠. 자, 180쪽. 자, 첫 번째 근대사상이 확산되다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자, 청년운동에서 바로 이제 1924년, 자, 이 청년계의 민족유일당이죠. 조선청년총동맹 밑줄을 한번 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81쪽으로 좀 넘어가서, 자, 소년운동은, 자, 방정환 선생이죠. 그래서 방정환 등이 천도교 소년회를 조직 밑줄 치고, 자, 그리고, 자,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 어린이라고 하는 호칭을 만들고, 자, 어린이라고 하는 호칭을 만들었고,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다. 어린이날에다가 네모를 치고, 그리고 잡지 어린이를 발간했다. 자, 밑줄을 좀 치겠습니다. 자, 이 백정들의 차별 철폐 운동인 이제 형평운동입니다. 자, 도시는 진주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이학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주에서 살고 있었는데, 자, 이 자기 자녀가 이제 학교를 입학을 하는데 이제 이 백정이라고 이제 입학 거부를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진주에서 시작이 된 거고, 진주 동그라미 치고, 백정들이 만든 조직이, 자, 조선형평사, 네모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백정에 대한 사회적 철폐를, 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형평운동을 펼쳤다. 밑줄을 좀 치고, 자, 아까 보여드렸던 오른쪽에 이제 형평운동 포스터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2쪽에 이제 여성운동인데요. 자, 20년대에 이제 여러 여성 단체들이 이제 들어서는데, 자, 여러분들 뭐 꼭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1927년에 신간의 결성에 자극을 받아서 만들어진 여성계의 민족유일당, 바로 조선 여자의 공고한 단결과 지위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 민족협동단체인 근우회 밑줄 치고 근우회에다가 네모를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죠. 바로 한글 연구와 이제 이 한국사 연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한국인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과목이 바로 뭡니까? 국어와 한국사가 되는 거죠. 이러한 이제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고 우리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이제 역사를 우리가 지금부터 중요하게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한글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907년에 정부 내에 국문연구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건 이미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죠. 주시경 선생이 이제 국어 문법을 정리한 책을 편찬을 했었죠. 이게 이제 국어 문법이라고 하는 책이고, 여기 이제 지석영 선생도 여기 이제 국문연구소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자,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일본이 일본어 교육을 늘리고, 또 학교에서의 용어도 사실상 일본어로 이제 하는 등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제 전개를 하는데요. 1921년에 자, 이윤재, 최현배 등이 이제 조선어 연구회를 조직을 합니다. 자, 이 조선어 연구회에서는 바로 한글날의 전신인 각야날을 제정하죠. 처음에는 이제 각야날이었었는데 1928년부터는 이제 한글날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1927년에는 자, 잡지 한글을 창간을 합니다. 자, 1931년이 되면 이 조선어 연구회는 역시 이제 이 이윤재, 최연배 등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어 학회로 개편이 됩니다. 확대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그 1920년대 후반과 30년대 초에 자, 농촌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한글을 가르치는 문맹퇴치 운동을 했었는데, 자, 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이 문맹퇴치 운동을 했었지만 조선어 학회에서도 자, 한글 교재를 제작하고 한글 강습회를 개최해서 문맹퇴치 운동을 했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조선어 학회에서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는 제정을 합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는 제정을 하고, 자, 그런데 자, 우리말 큰 사전은 이제 편찬을 시도하죠. 우리말 큰 사전의 편찬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이 우리말 큰 사전의 편찬이 완성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1942년에 이 조선어 학회 사건 때문에 이 조선어 학회가 해체되었기 때문에, 강제로 이제 일제가 해산을 했기 때문에 우리말 큰 사전은 이제 완성을 하지 못하죠. 조선어 학회 사건은 이제 뭐냐 하면 1942년에 함흥 영생고등여학교에 다니던 박영옥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이 기찻간 안에서 이제 친구들과 한국말로 대화하다가 이 조선인 경찰관인 야스다에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이 취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 취조 결과, 자, 이 일제는 이 여학생이 조선어학회 회원을 통해서 민족주의의 감화를 받았다면서, 자, 이 조선어학회를 독립운동을 도모하는 이제 민족주의 단체로 이제 몰아서 조선어학회 회원들을 이제 수십 명을 이제 이 대거 자, 검거하고 이제 재판에 회부를 하죠. 그래서 당시 이제 이 재판 결과, 자, 이 감옥 생활을 했었던 바로 이제 이 이윤재, 한징 이런 분은 이제 이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옥중에서 이제 이 사망을 하시고, 결국은 이제 이 1945년 8월 15일 날 일제가 패망하면서, 자, 여기 이제 이 조선어학회에 관련됐던 분들이 이제 출소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조선어학회는 한글학회로 이름을 바꾸고,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 지금 나오는 이 최현배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한글 학회를 이끌고, 그리고 자, 완성하지 못했던 자, 우리말 큰 사전을 한글 학회에서 자, 광복 이후에 1957년에 결국은 이제 완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조선어 학회는 자, 한글 맞춤법 통일안 및 표준어를 제정을 했고,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은 이제 시도를 하다가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일제에게 이제 강제로 해산당하는 바람에 이걸 완성하지 못하고 광복 이후에 이제 완성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광복 이후에 한글학회를 이끌었고, 또 지금의 이제 이 교육부죠. 당시 문교부의 편수국장을 역임했고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교수를 역임했던 최현배라고 하는 이 분이죠. 이분도 이제 이 감옥에서 이제 옥고를 치르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뭡니까 이 해방 직후에 이제 이 출소를 하게 되시는 분이고, 자, 이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나왔던 조선어학회를 소재로 했었던 말모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제의 역사 왜곡에 대항하는 우리 역사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사 연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는 일부러 한국사를 왜곡했었죠. 자, 그 목적은 뭐냐면은, 자, 일본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 이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자,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또 한국사의 어떤 자율적, 주체적 발전을 이제 이 부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일제의 식민사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식민사관을 생산해냈던 단체가 바로 조선총독부 산하의 이제 조선사 편수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구학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생산해낸 대표적인 식민사관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타율성론을 살펴보면, 타율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역사가 독자적인 발전 없이 외세의 간섭과 압력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라고 보는 논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자율적으로 스스로 발전하지도 않고, 자, 중국 등의 이민족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을 했다. 자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논리인데요. 우리 역사는 이제 이 시작부터 바로 이제 이 그 고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자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유교 문화를 가르쳐 줬다. 그리고 이제 위만조선도 위만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이제 이 고조선에 들어와서 이제 왕이 되죠. 그리고 이제 고조선은 누구한테 멸망당합니까? 한나라한테 멸망당하면서, 한나라는 이제 9년, 4~9년을 한사군을 이제 설치를 하면서 이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이 고조선조차도 중국의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에는 자, 일본이 자, 4세기부터 6세기까지 한반도 남부 지역에 임나 일본부를 설치해서 무려 200년 동안 한반도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그 또 임나 일본부서를 또 주장하기도 하는 그러한 우리의 역사가 자율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타율성론이 바로 이제 식민사관의 이제 핵심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체성론은 자, 이 한국 역사가 자, 이 중세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고대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자, 요걸 좀 더 설명을 한번 해보면, 그 서양의 그 역사 시기 구분법에 의하면, 자, 이 서양에서는 역사를 3시기로 구분하는데, 자, 고대, 중세, 자, 근대, 이렇게 이제 3시기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자, 이 근대 사회는 넓은 의미에서 현대 사회도 요 근대 사회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고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이 중세 봉건 사회가 존재해야 되는데, 한국사, 일본 놈들이 볼 때 한국사에서는, 자, 일본에서는 중세 봉건 사회가 있죠. 그 막부, 그 뭐 가마코라 막부, 그다음에 이제 이 무로마치 막부와 같은 그 중세 봉건제 사회가 이 일본 역사에서는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한국 역사를 살펴보니까, 자, 이 고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필수 시기인 중세 사회가 없다. 그래서 자, 이 일본의 헤이안 시대, 즉 이 1000년 전에 이 일본 고대 사회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고대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이 중세 봉건 사회 결여론이라고도 하는데, 이 한국 역사가 1000년 전에 일본의 역사에 그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정체성론이 또 식민사관을 이제 구성하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파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인들의 몸속에는 검붉은 피가 흐르고 있어서, 자, 이 두 사람만 모이면 맨날 싸운다. 그래서 그 근거로 드는 게 바로 조선 중기에 바로 이제 이 붕당 정치, 당파 싸움을 이제 이 근거로 들고 있는 거죠. 우리의 낮은 수준의 문화와 민족성 때문에 이렇게 서로 한국인들은 싸운다라고 하는, 자, 그래서 이제 이 당파성론까지 자, 식민사관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러한 타율성론, 정체성론, 당파성론을 일부러 내세워서 우리의 한국사를 왜곡하고 이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해서, 자, 이 일본의 식민지 기회가 마치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축복인 것처럼 이 정당화하는 그런 이제 이 일제 역사 왜곡이 일제 강점기에 나타난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일제의 이 식민사관에 대항하는 우리 민족의 역사 연구를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민족주의 사학, 사회경제사학, 실증사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민족주의 사학을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처음 듣는 분은 아니죠. 바로 민족주의 사학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박은식 선생과 신채호 선생님이 있죠.
자, 박은식 선생님은 이분이죠, 바로. 자, 이 사진에서 보는 이분인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을 지내시기도 하는 분인데 역사학자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주장한 게 바로 국혼을 강조했죠. 국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민족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지은 책이, 박은식 선생이 지은 책이 한국 통사. 여기서 이제 이 통이라고 하는 것은 통찰하다. 그런 그 통자가 아니라 아플 통자입니다. 한국의 아픈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박은식 선생은, 자,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다. 지금 한국의 형체는 허물어졌으나 정신은, 자, 이 뭡니까? 보존하면, 불멸하면 형체는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 자, 이 바로 형체는, 나라는 일본에게 빼앗겼지만, 자, 이 국혼, 바로 이제 이 정신만 멀쩡히 살아있다면 언젠가 일본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박은식 선생의 이제 국혼 강조가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 정신을 강조하는 거죠. 자, 박은식 선생님이 쓴 역사책은 이제 한국 통사와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가 있는데, 한국 통사는 이제 흥선대원군부터 바로 이제 이 1911년에 백오인 사건까지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는 갑신정변부터 3.1운동까지를 이제 다루고 있는 게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 통사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제 일제가 볼 때 민족주의적 색채가 이제 강해서 일본에 의해서 이제 금지서적으로 이제 지정된 게 한국 통사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민족주의 사학자의 또 다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자, 이 신채호 선생님이죠. 바로 이제 우리 이 지역 출신으로서, 자, 이분이 주장한 것은 이제 난가 사상입니다. 이 난가 사상도 바로 이제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화랑도에서 나온 그 사상을 난가 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이제 이 조선 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저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주체적인 한국사를 정리하고, 자, 민족주의 역사학에 기반을 확립했다.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 되기 전에 대한매일 신보에 수십 차례 연재했던 독사실론이라고 하는 글을 신채호 선생님이 썼었죠. 자, 그 독사실론을 통해서 민족주의 역사학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이 일제 강점기에는 이제 이 민족주의 역사학에 이제 기반을 확립하신 분이 바로 이제 신채호 선생님이고, 자, 그래서 이제 신채호 선생님이 조선 상고사에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바로, 자, 여기 보면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아라고 하는 것은 나, 바로 이제 우리 민족을 얘기하는 거고, 비아라고 하는 것은, 자, 다른 사람, 바로 다른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나와, 자, 우리 민족과, 자, 비아, 다른 사람, 다른 민족의, 자, 투쟁이 바로 이 역사다. 그래서 역사를 서술할 때는 바로 바로 이제 우리 민족을 중심에 놓고 서술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민족주의 역사학의 기반을 확립하신 분이 신채호 선생님이고, 주체적인 한국사를, 우리 민족을 강조하는 한국사를 이제 강조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바로 일제의 어떤 식민사관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까? 자, 이 한국의 역사는, 자, 외세의 간섭에 의해서 전개되어 왔다라고 하는 타율성론을 적극적으로 이제 정면으로 이제 비판한 게 민족주의 역사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민족주의 역사학에 포함되는 분이 또 이제 정인보 선생님이 있습니다. 자, 이 정인보 선생님은 이제 이분인데요. 이 정인보 선생님은 역시 이제 얼을 강조했다. 얼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우리 그 민족 고유의 정신을 이제 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자 이제 포함되는 거고, 자, 이 정인보와 또 안재홍, 문일평, 이 세 분은 정약용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 실학에 주목하는 이제 조선학 운동을 이제 전개를 했었다. 조선학 운동을 전개를 했었고, 1935년에 그 정약용의 이 저서인 여유당 전서를 교열하고 간행하기도 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문일평 선생도 이제 조선심, 조선의 마음, 뭐 조선심이라고 해서 역시 이제 우리의 민족 정신을 이제 강조를 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일제의 식민사관에 대항하는 우리 민족의 한국사 연구,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사회경제사학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여기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 이 마르크스가 만든 이론인데요. 자, 이 사회경제사학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자, 백남은 선생이고 그 저서는 이제 뭐 조선사회 경제사, 조선봉건사회 경제사 이런 것들이 있죠. 백남은 선생은 역사 발전의 보편적 법칙을 이제 한국사에 이제 적용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의 이제 유물사관을 자, 이 적극적으로 이제 이 도입을 했는데요. 이 유물사관에 의하면 생산력이 이제 이 물질입니다. 물질, 생산력. 이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서 자, 이 세계 어느 나라든 이러한 보편적 법칙에 따라서 자, 이 단계적으로 이제 이 발전을 한다. 단계적으로 발전을 한다. 그래서 생산력의 이 증대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제 원시 공산제 사회였다가 고대 노예제 사회로, 중세 봉건제 사회로, 그리고 이제 이 지금 현재 이제 자본주의 사회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공산주의 사회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유물사관입니다. 생산력의 증대에 따라서 역사는 발전하고 이 역사 발전의 보편적 법칙은 세계 어느 나라 모든 역사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백남은 선생의 이 논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왼쪽에 이 백남은 선생의 이제 사회 경제 사학을 자, 이 밑줄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치실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조선 민족의 발전사는 그 과정이 아무리 아시아적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의 내면적 발전 법칙이죠. 그 자체는 오로지 세계사적인 것이며, 자, 삼국의 노예제 사회, 통일신라 이래의 봉건사회, 또 이 자본주의 사회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조선 역사의 기록적 총 발전 단계를 나타내는 보편사적인 특징이다. 그래서 백남은은 한국사가 세계사의 발전 법칙에 따라 보편적으로 발전하였다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백남은의 사회 경제사학은 일본의 식민사관 중에서 무엇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자, 이 한국의 역사가 이 고대 시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정체성론을 정면으로 비판한 게 자, 백남은의 사회 경제사학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한국사 연구에서는 이제 실증사학입니다. 자, 실증사학은 바로 이제 이 객관적인 사실을 자, 문헌 고증을 통해서 밝혀내려고 하는 역사 흐름이 바로 실증사학이 되겠습니다. 자, 객관적인 사실을 이제 이 고증에서 이 낱낱의 사실을 이제 밝혀내는 자, 역사학의 이제 연구 흐름이 실증사학이고,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이병도, 손진태, 이상백 등이 있죠. 특히 이제 이 이병도 선생은 이제 이 진단학회를 이제 이 조직해서 이런 이제 실증사학을 이제 이 연구를 했고요. 사실 이제 진단학회는 이제 일제의 어용 그 사학 단체인, 한국사를 왜곡하는 단체인, 바로 이제 역사를 왜곡하는 청구학회와 맞짱뜨기 위해서 진단학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역사 단체를 조직했고, 진단학부라고 하는 이제 이 학술지를 이제 발간을 했었다. 자, 왼쪽에 이제 이 실증사학과 관련된 필수 탐구 자료가 나오는데요. 자, 이상백 선생의 이 조선문화사 연구 논고라고 하는 책의 일부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인간 생활 전체의 이해에 있어서는 개개의 인간의 행위가 정밀하게 정확하게 알려질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 이런 분들은 이제 객관적 고증을 통해서 한국사를 이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182쪽에 우리말과 우리 역사를 연구하다부터 우리가 이제 밑줄 중요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자, 첫째 줄 좀 밑줄을 치고, 조선어 연구에 20년대 초에 만들어졌고, 가계하나를 제정했다. 한글 잡지를 간행했다. 가계하나는 이제 한글날로 이름이 바뀌고, 1931년에 조선어 연구에는 조선어 학회 네모, 자,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제정 네모, 우리말 큰사전 편찬 시도입니다. 완성은 해방 이후에 되죠. 네모를 치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왼쪽에 식민사관이 있죠. 식민사관은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타율성론, 정체성론, 당파성론 등이 있다. 자, 여기 이제 대항하는 우리 민족의 역사 연구, 자, 신채호, 박은식 등의 민족주의 사학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등이 이제 이 조선학 운동을 이제 한다 그랬었죠. 1930년대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민족주의 사학자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백남훈과 같으신 분은, 백남훈 선생은 이제 사회경제사학이죠. 자, 이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사를 세계사적 보편성 위에 체계화하려고 했습니다. 밑줄 치고. 자, 그리고 이제 이병도, 손진태, 이상백 등은 자, 진단학회를 조직해서 한국사를 실증적으로 연구, 바로 이제 실증 사학의 연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183쪽에 이제 아까 선생님이 한국사 연구를 이제 설명하면서 잠깐씩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보시고 여기다가 이제 이 네모 별표를 좀 잘 치기 바랍니다. 민족주의 사학 네모 별표. 자, 신채호 선생님이 조선 상고사에서 역사는 아와 비아의 끊임없는 투쟁이다. 그래서 즉 우리 민족을 중심에 놓고 이제 역사를 서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 이 민족주의 역사학의 기반을 확립했고 주체적인 한국사를 이제 이 정리를 했었죠. 바로 박은식 선생과 함께. 자, 그리고 이제 백남훈의 사회경제사학 네모 별표 치고 아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읽어봤습니다. 한국사가 세계사의 발전 법칙에 따라 보편적으로 발전하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 일제의 식민사관인 정체성론을 정면으로 비판했죠. 자, 위에 있는 민족주의 사학은 일제의 어떤 식민사학을 비판했죠? 타율성론을 비판했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실증주의 사학 네모 별표 치고 바로 자, 이 객관적 사실을 이제 이 문헌 고증을 통해서 객관적 사실을 이제 밝혀내는 자, 실증 사학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